편상욱대 기자. 네. 편상욱대 기자께서도 뭔가 생각은 하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박근혜 정부 1년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바뀐 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은. 뭘 꺼내놓지 못했다. 아직은.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 보면 뭘 꺼내놓지 못한 것 자체가 1년을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 그것 자체가 무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권에게서 좋은 정책을 끌어내고 활발하게 여권에서 나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도 하면서 도와도 줘야 될 건 야당 책임입니다. 야당의 능력이고 그런 점에서는 둘 다 낙제입니다. 아직은. 둘 다 낙제입니까? 뭐 유급이라고 해야 될지 낙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양비론 아니냐 하는 것인데 뭐 둘 다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박근혜 정부는 뭔가 분명한 정책을 갖다 꺼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 안 꺼내놓고 말을 안 하고 자꾸 있으니까 좀 대자보가 붙는 거겠죠. 1년은 이렇고요. 2년 내년 12월 19일 평가는 정말 좀 양당 모두에서 국민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답변 나오고 칭찬할 것도 많이 나오고 기대하면서 비판할 것도 좀 많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대자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대자보는 누가 써붙이기 시작했을까? 대자보의 역사가요? 19세기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이 써붙인 것도 있고요. 1517년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붙인 것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대자보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막 달아오르던 1866년인가요? 1960년쯤 5월에 베이징 대학에서 베이징 대학 식당에서 대학 당국자이자 공산당 간부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택동이 있었죠. 마오쩌둥이. 몇 달 뒤에 마오쩌둥이 아예 자기가 베이징 인민대회 장소에서 대자보를 뿌립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나의 대자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당시 공산당의 실권파들이 당의 기관지라든가 각종 잡지 간행물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꾀하는 파, 조반파라고 흔히 얘기하죠. 모택동이 이끌던 마오쩌둥의 이 조반파는 대자보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언로가 막혀 있는. 마오쩌둥에 의해서 대자보로 많이 당했던 등소평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대자보는 참 형식이 간단하고 생동감이 있고 여러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고 군중을 선동하는데 참 편리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대자보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이름은 이제 괴서, 익명서, 은닉서, 벽에 써붙인다고 해서 벽서 이런 이름으로 붙였습니다만 역사를 살펴보니까 신라 진성여왕 때 정치를 비방하는 글이 큰 길가에 나붙은 경우가 있어요. 진성여왕 때. 고려 충렬왕 때도 궁궐 문에다가 누가 써붙이기도 했고 조선 명종 때 경기도 과천 양재역에 유명한 대자보 사건이 벌어지죠. 위로는 여왕, 아래로는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익명의 대자보 사건은 사실 소윤파가 대윤파를 처리하기 위해서 써붙인 거였습니다. 나주 벽서 사건, 전남 나주의 벽서 사건도 아주 역사 속에서는 유명합니다. 1755년 을의 옥사와 관련된 건데 소론, 노론이 다투는 과정에서 소론 측이 역모를 꾀하면서 나주 객사에다가 객사 벽에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써붙였죠. 혈벽서라는 것도 있어요. 혈벽서. 혈벽서는 혈서로 쓴 거예요. 그렇죠. 피를 내서 혈서로 벽서를 써붙이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한번 조상 무덤 문제 때문에 억울해서 써붙였는데 그 뒤로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혈벽서가 딱 붙으면 바로 CSI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이게 짐승 피로 썼는지 사람 피를 쓴 건지 이렇게 감정도 하는 조선시대. 혈벽서를 위장하면 엄히 다스린다는 포고령도 내려졌다고 하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19세기에 특히 당파 싸움과 사화가 빈번하면서 백성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벽서, 대자보가 이제 많이 횡행하게 되죠. 구한 말에도 1898년이죠. 독립협회 등 개화파가 세력을 잡자 여기에 밀리는 수구파가 서울 곳곳에다 개화파가 이씨 왕조를 뒤엎으려고 한다라고 써붙였죠. 여기에 연루돼서 감옥에 잠깐 갔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우리 현대사로 올라와 보면은 대자보가 80년대에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렇습니다. 80년대 초반과 70년대 유신 정권 때는 대자보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안에 학생보다 경찰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뭐 대자보를 언제 써붙이겠습니까? 80년대 후반 들어서 민주화 운동이 이제 막 불이 붙으면서 대자보를 통해서
광주 항쟁의 진상이라든가 5.50 집권 세력의 비리 같은 게 이제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당시야 뭐 언론이 통제당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학가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가요? 이 반향이. 뭐 개인의 생각을 적어내려갔지만 반향은 사회적으로 일고 있어요. 그렇죠? 집단적인 각성이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대자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개 오프라인에서 시작돼서 벽에 써붙이면 대자보라는 게 거기서 끝인데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서 SNS, 트윗이나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고 해외로도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기다 격렬하게 적어도 자기 글씨로 써내려가는 이 대자보의 비장함이나 카타르시스는 흉내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프린트로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써내려가는. 직접 쓴 글자체가 살아있는 대자보. 특히 SNS는 짧고 단편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계도 있고 목마름 갈증이 있는 거죠. 이런 갈증이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에게 지금 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써붙이니까 그냥 다 같이 써붙이는 거죠. 대자보 열풍이 얼마나 갈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번지다 끝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음에 또 사회 현안이 생기면 또 붙을 거고 이제 대자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운동처럼 번지겠죠. 대학 후배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써붙인 언론인 대자보도 고려대에 붙었습니다. 아까 저 일부에서 저희가 이 뉴스 소개했어요. KBS 현직 기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열심히 싸워보겠다라고 써붙였지만 이것도 아마 이 시대가 마지막일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류 언론은 신문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도 아닙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전파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소통 수단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언론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뭐 방송 신문이 이제 언론이라고 행세할 때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미 대학생 대자보를 베껴가지고 겨우 시국 현안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주류 언론은 이제 더 이상 주류 언론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요. 시민 스스로 시민 언론에 대해서 지금의 언론들은 보조 수단, 보조 언론일 거고 그나마 상당수는 보조 언론도 아니고 그냥 수익 추구를 위한 잡론 비슷하게 존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대자보는 그런 점에서 저널리스트에게는 참 무겁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편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